네, 안녕하세요. 요양부사 최강 2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96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한번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지급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지급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급윤리 원칙 부분이 있습니다. 자, 9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고시에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렵지는 않고요.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를 윤리라고 하고요. 그러면 취급윤리는 취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리가 지급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6페이지의 지급윤리 원칙에서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자, 지급윤리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급윤리란 취급 가운데 줄에 보게 되면 취급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지급윤리라고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별이 어떻거나 연령이 많거나 낮거나 경제적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요양보호사는 그 줄 끝에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해줘라? 존중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요양보호사는 자,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한테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업무의 경과라든가 결과라든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요? 보고를 해야 된다.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시설장이나 누구에게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보고만 잘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요양보호사는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를 포함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는요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에 보니까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물론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대상자한테 팁을 요구하거나 물질적 보상을 받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 자, 우리는 누구랑요? 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윤리적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갈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갈로 1번에 보게 되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존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말입니다. 자, 윤리적 태도에서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 방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종교를 믿으세요? 어떤 종교를 하세요? 하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의 뭐를 물은 후에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야지만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하는 거다? 존중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갈로 2번에 보니까 요양보호사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이 말입니다. 그쵸? 자,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의 끝에 자,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항상 뭐를 잊지 마라?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갈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하는 업무는 자,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뭐라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매사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신이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는 윤리적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9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페이지 방갈로 4번에 보게 되면 자, 요양보호사는 자, 모든 취급인과 상호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고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시에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게 무슨 윤리적 태도다? 모든 취급인과 상호 협조하는 윤리적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갈로 5번은요, 요양보호사는 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을 뭐 해야 된다? 자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자,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인데요. 자, 우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자, 두 번째에 보니까 보수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를 해야 된다. 자기평가, 자가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윤리적 태도라고요? 자신을 개발하는 윤리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 바른 몸가짐과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바른 몸가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어르신 집에 해야 될 시간이라든가 이거 사전에 우리가 방문해야 될 시간을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자,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형성이 된다?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 자, 그렇게 사전에 해야지만 신뢰감이 형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방갈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방에 없으면 자, 들어가지 말고 뭐를 남겨두고 나온다? 메모를 남겨두고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1년 정도 같이 이제 서비스 하다 보면 친숙해져서 자, 어르신 계시지도 않는데 대상자가 계시지도 않는데 가서 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남겨놓고 나온다고요? 자, 메모를 남겨두고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은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대상자와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는다. 신체 접촉 등 상황에 맞게 하면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7번에 보니까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자, 만약에 기관에서 하루에 3시간씩 하기로 계약을 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자가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별도로 서비스를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갈로 7번에는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18번까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그라미 1번에서 18번까지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요. 자,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자,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 돈을 빌리거나, 뇌물이나 팁을 받으면 된다?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8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자, 출근을 해서, 자, 관리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 나와서 개인적인 볼일을 보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1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 이 복지용구를 한 대 소개시켜 주게 되면 그 물건값에 얼마를, 물건 비용에 얼마를 주겠다.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하면 되지 않는다. 알선하면 된다, 안 된다? 알선하는 행위는 하면 되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선생님들 아마, 우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본인 부담금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42페이지에 보게 되면 본인 부담금 중에서 재가를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15%고, 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20% 본인 부담금이고,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자,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저소득층이나 의료급여소득권자는 40에서 60% 경감된다.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본인 부담금을 조금 할인해 준단 말입니다. 사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처벌받는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니까, 자, 대상자의 기록이라든가, 자, 직무 기록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자, 예를 들자면 서비스를 2시간 했는데 3시간 했는 걸로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16번. 자,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 자, 18번.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증 신청을 뭐 하는 행위? 유도하는 행위도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장기요양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고요. 자, 방갈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자, 분실, 파손, 부상, 즉시 누구에게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방갈로 9번. 전문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때도 누구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보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방갈로 10번에 보게 되면, 자, 요양보호사가,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을 지킨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계약한 대로, 자, 우리가 서비스를 계약한 대로 뭐라고요? 서비스를 계약한 대로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사 하는 서비스가 몇 대 서비스가 있다 있습니까? 5대 서비스가 있다 있습니다. 신체활동, 자, 일상, 자, 개인, 정서, 방문, 목욕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라고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제공된 요양보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랄까요?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자, 만약에 2시간 했으면 얼마 했는 걸로요? 2시간 했으면 2시간 했는 걸로 기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동그라미 5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자, 도움을 청한다. 자,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 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한다. 이 말이고요. 자, 동그라미 6번. 자, 누군가에 의해서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이 돼도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학대가 의심이 될 때 신고하나요? 확실할 때 신고하나요? 의심이 돼도 신고합니다. 어디다 신고할까요?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어디라고요? 수사기관. 자, 수사기관에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 부분 노인 학대가 의심이 될 때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어디다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에서는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례는 제가 다시 시간을 나눠서 다시 요 사례만 한번 다시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궁금사항이라든가 이거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